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창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위 내시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부담을 넘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그러면 위 내시경을 잘못하면 천공이나 출혈이 생긴다, 이런 말들 하시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거 위내시경보다는 대장내시경에서 천공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단순하게 진단 목적으로 위내시경을 할 때 천공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벽은 상대적으로 대장보다 좀 두툼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출혈은 보통 물론 드물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위는 그 자루하고 똑같아서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 광원,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둡기 때문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서 보는데, 그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환자분들마다 그 불편감을 느끼는 개인 뭐 역치라 그러나 개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시경 한 몇 분 하는 동안에 트름 한 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제가 공기를 집어넣어도 계속 트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 완전히 저희가 이제 억제하기가 힘든데, 그랬을 때 이제 트름을 과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과하게 하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손 넣어서 이렇게 토하잖아요. 네. 그거 참 위험한 게, 과하게 토하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도 위 접합부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혈을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진단 내시경을 하다 출혈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트름을 하다가 그 식도하고 위 접합 부위가 이제 살짝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이신 경우가 아무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은 또 하나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조금 피가 나다 멎는데요. 저도 20년 가까이 하면서 뭐 1년에 수천 건씩 내시경을 하지만 조직 검사에서 피 나는 경우 한 10개도 안 되는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움 가지실 필요는 없고, 천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더더욱이 적고요. 예, 그래서 이 검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거를 따졌을 때 이게 충분히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믿고 검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일반 내시경하고 수면 내시경이 있는데, 수면 내시경이 치매를 유발한다 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는데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마취가 안 깬다던데요. 뭐 그렇죠. 그냥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치료 내시경, 위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출혈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과연 환자분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면 내시경을 뭐 우리나라에서만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을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똑같은 약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뭐 미다졸람이라든지 그 우윳빛 나는 그 프로포폴이라는 약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 프로포폴이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으세요. 워낙 그 미디어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20년 전에 이제 내시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미다졸람 프로포폴이 없을 때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2분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환자분들이. 근데 그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는 공기를 집어넣고 충분히 팽창을 시킨 다음에 제가 관찰을 해서 제가 편한 상태에서 병변을 봐야 이 작은 병변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자꾸 움직이고 트름을 하고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신경이 가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병변을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치료 내시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혹을 떼어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30분, 1시간, 2시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보조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제 잠깐 물어보셨는데요. 약제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효과, 지속 시간이 미다졸럼보다는 프로포폴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취 유도제로 쓰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프로포폴이 효과도 빠르고 그 대신에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이 빨리 깨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 이런 잘못된 이제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마취를 하고 나면 했다가 마취를 하고 이제 전신 마취에 수술을 하고 깼을 때 자꾸 두통이 있거든요. 네. 약제들이. 그랬는데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깰 때 이제 상쾌하니까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뭐 그 사고라고 하면 뭐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 사고가 이런 류였던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같이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그 개인으로 의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을 개인적으로 주사를 했다가 그 순간적으로 이제 호흡이 떨어졌을 때 그걸 캐치를 못 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인이 찾았을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하지만 분명히 이게 잘못 사용했을 때는 호흡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이런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물론 부작용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증된 병원에서 검사를 꼭 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내시경에도 굵기 차이가 있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cm 내외라고 보통 그랬는데요. 그 경비 내시경 가장 가는 거 환자분들이 이제 그 굵기 얘기 요새는 조금 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굵기로 따지면 경비 내시경이라 그래서 이제 코로 집어넣는 거예요. 경비 그게, 내시경. 예. 그래서 한 7mm 정도. 예. 아무래도 굵은 내시경보다는 가는 내시경이 환자분이 받으시기는 조금 편안해요. 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위내시경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9에서 한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내외. 예. 그러니까 병원에 조금 더 가는데 해주는데 어딘가 이렇게 알아보시려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단점이 경비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 위가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점액이라는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내시경은 그 앞에 이제 렌즈에 자꾸 뭐가 묻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는 내시경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좀 받아줘야 그렇죠, 좀 그렇죠. 제대로 관찰할 그렇죠. 수 있다. 예, 예. 이런 얘기시죠. 그리고 이 내시경에 대한 또 불안감이 하나가요. 바로 기구 소독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받다 보니까 저 감염의 위험은 없을까 걱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 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 이제 그 감염 에 대한 그 소독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하는 그 내시경실에다가 이제 내시경실 우수 인증제라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인 입장에서도 그런 자정작용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시경 검사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저용량 뭐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뭐 출혈 위험이 있어서 뭐 그렇다던데 맞나요? 예, 그 아스피린이라는 게 이제 그 저용량 환자분이 저용량 고용량을 사실 알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되게 뭐냐면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심장병 예방으로 드시게 되는데 사실은 100ml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은 위내시경 자체를 하는 데에는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과연 이제 이 서양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 쭉 가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 과연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을 지금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저도 가끔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외국 가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같은 위벽도 조금 두껍고, 출혈도 우리보다는 좀 덜 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꼭 금기는 아니지만 그 주치의하고 꼭 상의하셔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보다는 사실은 더 무서운 게 그 클로피도그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응고제들이 있습니다. 심장 때문에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끊지 마시고요. 그 약을 투여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중단을 하고 검사를 할 건지 그냥 할 건지를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 전에는 어떤 약물 복용에 관련해서는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고서 이게 결정하라. 이걸 네,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